목걸이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이 고가의 시계 청탁 의혹까지도 터졌습니다. 바쉐론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5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에 로봇 개가 이렇게 대통령실 경비를 맡았다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이걸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그 사업가가 김건희 씨의 요구로 이 시계를 사서 줬다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번에 시계입니다.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시계를 보고 이 서 씨라는 사람이 차고 있는 걸 보고 나도 그런 시계 필요하다. 예. 해외 순방도 가야 되고 하니까 당선되고 직후에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그 매장에 가서 그 서 씨가 VIP인데 추가로 더 할인받을 수 있느냐라고까지 매장 직원하고 김건희 씨가 통화까지 해가면서 예. 스위스 본사의 재가를 얻어서 추가 할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시계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이 서 씨라는 사람도 돈을 전액을 다 지불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를 지불했는지 김건희 씨가 예. 그런 얘기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들고 아크로비스타 자택에까지 가서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로봇계의 수의 계약 맺은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이전에 검찰총장 시절에도 또 이때도 또 명품 넥타이를 여러 개 또 선물도 했고 또 개인으로서 후원금 한도액인 1,000만 원 후원도 했고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정말 김건희 씨가 국민을 얼마나 기만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당선인 직후에 지금도 클릭하면 나옵니다. 자주색 후드티, 그다음에 통 넓은 청바지에다가 흰색 슬리퍼처럼 생긴 신발, 3만 원대 신발, 이 소탈하고 검소한 대통령 부인. 이러면서 얼마나 극찬들을 했습니까? 그 지지자들이. 그랬는데 명품으로 그냥 목걸이부터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발까지. 이런 모습과 얼마나 큰 차이가 느껴집니까? 국민을 정말 기만하고 속인 거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특검에 가서 계속 거짓말하고 특검도 속이고 또 국민을 또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말 앞뒤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을 어디까지 속이려고 했는가?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알고 법을 우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예. 조기현 위원님,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계속 여쭐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 김건희 씨의 오빠 집을 압수수색할 때 보증서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물 확보만 안 됐지. 예. 실제 진품이 존재하는 것은 확인이 된 거고, 김건희 여사 측하고 실제 이것을 매매해서 전달했다는 분의 진술까지 있으니까요. 예. 다만 이거에 지금 이 역시도 너무 뻔한 이 허위 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 했던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분을 통해서 이 대리 구매를 했다는 건지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해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제 앞에 사건들하고 다 결부시켜 보면 지금 당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클리프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 또 이 계속된 어떤 예. 명품 관련 수수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를 5칸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 역시도 그 대가성 교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해명조차도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특검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김건희 씨의 이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 예. 정말 이걸로 끝일까? 더 나오지 않을까? 참담한 심경이고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 권력을 얻고 난 이후에 발생된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따지고 보면 아까 이 집사 게이트의 시작이 된 그 신한저축은행 잔고 위조 사건부터 도청동 땅 문제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 등등등 이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동업자들은 전부 사법 처리되고 본인은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지금 대통령 영부인까지 돼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원래 김건희 씨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늦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진상이 규명이 돼서 마땅한 법의 책임을 지는 상황이 왔다. 더 이상 부인하고 뻔뻔한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의 국민적 동정을 얻으려고 한다면 오늘 영장의 어떤 발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특검팀이 오늘 영장 심사에서 이런 내용도 법정에 제시를 했습니다. 샤넬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씨의 뭐 문고리 3인방이라고도 분류가 되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백을 바꾸러 왔을 때 유 전 행정관이 누군가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김건희 씨 목소리 같았다라는 샤넬 매장의 직원의 진술을 새로 확보해서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내놨습니다. 결국 이것도 관련된 의혹 계속 부인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진술을 또 탄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준비했던 하나의 카드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 2년 내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특검이 그 뭐 결정적으로 가져온 거는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고, 예. 근데 이렇게 쭉 아까 나열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드는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분한테는.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행위들이 아니었나. 누가 가지고 오고 그걸 받고 그거에 대한 청탁이 있었으면 그거를 들어주거나 예. 했고, 그리고 만약 하나 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은 뭐 김혜성 씨는 뭐 자기가 연을 끊었다고 얘기하지만 저런 걸 아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연을 끊었지만 집사라는 건 이미 벌써 그때 다 소문이 나 있었고, 그 연을 끊은지 안 하는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보험을 들기 위해서 김혜성한테까지도 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보니까 글쎄요,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사실 그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합하면은 진짜 역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